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재인 정권 장악이 이제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상도 좋고 너무 유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담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마음이 모질지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권은 좀 다릅니다. 자,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좋다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제일 나쁜 상사가 사람은 좋은데 무능한 사람이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특히 이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5월 10일 취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지금 낙하산을 태워서 여기저기 막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알박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친동생인 문재익 씨의 한국해양대 동기동창 친구라는 이 대우조선의 신임 대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걸 놓고 인수위가 비판하니까 청와대는 아예 눈독을 들이니 뭐니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을 맹비난합니다. 이런 정권은 저는 처음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JTBC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이 강원랜드 비상임 이사에 내정됐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또 다른 측근이 이미 거기 가 있는데 또 갔다는 겁니다. 야, 여기 와보니까 좋다, 당신도 와라, 이런 겁니까? 그런데 그 처남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도한 전 국민소통 수석 같은 사람들은 또 무슨 미디어 관련 협회 이사장인가요? 그런데 보내고, 또 누구는 어디 보내고, 지금 정권 말기에 일자리, 지금 청년 일자리 비상이 걸렸는데 자기들은 거의 일자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더 좌시하지 않겠다. 인수위를 통해서 강하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에 쉽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초기 지지율, 당선인 때 지지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치의 영역이 있지만 원래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건 국민의 뜻입니다. 1%를 이기든 10%를 이기든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합니까?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짧게는, 길면 6개월, 1년 정도 봐줍니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야당도 얼마나 오랫동안 봐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뜻을 반하면서 지금 한번 붙어보자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이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지난달 31일 제24기 정기 주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3개 안건 중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비상임 이사 선임의 건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안건을 철회하고 나머지 2개 안건만 의결했습니다. 바로 이 안건이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 이야기입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인 이 최 교수. 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신용 숙명여대 교수라고 합니다. 강원랜드 비상임 이사로 내정됐다가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마도 여론 때문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할 것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위 대변인 신용현 전 의원,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약합니다. 인수위의 이것들을 기획해서 홍보하는 이 기능을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변인뿐만 아니라
홍보를 기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청와대에 없던 홍보기획 비서관 같은 것을 만들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단순히 대변인이 말하는 것 말고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SNS든 광고든 또는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일만 하고 너무 착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최신융 숙대 교수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왔는데도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강원랜드 측은 최 교수가 정세균 전 총리의 차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이렇게 강원랜드 인사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임원진들은 전부 다 지금 정치권 완전히 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반면 본부장이야 직원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실력으로 보겠다. 아니 근데 그걸 뽑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리셔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박두선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충격 행동입니다. 오늘 참석할 예정이었던 제3차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에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하고 안 왔습니다. 원래 이 포럼에 이 박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전쯤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이 포럼은 조선업계 인력 수급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성욱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업계 CEO 등 40여 명이 총 출동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박 대표이사도 오늘 기조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측은 박 대표이사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불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아니 토론자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제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박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됐다고 문제 삼으면서 인사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에서 지시했지만 말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회장 이거 정권 20년 이해찬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평정을 해야 합니다. 이 어수선하게에서는 정권 출범이 힘듭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파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